이직할 때 채용 공고 보면 생각보다 지원할 데 없는 것 같고, 아니면 괜찮다 생각하는 포지션은 거의 뭐 마감 임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죠. 좋은 채용 공고는 다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숨겨져 있는 채용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나,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한 분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채용 공고는 보통 뭐 국내 기업이라고 하면 사람이나 잡코리아 이런 걸 본다고 하셨고, 뭐 외국계 기업이면 피플앤잡, 아니면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뭐 원티드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구인구직 사이트 말고도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기업 내부 추천 제도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 회사 포지션이 웹사이트에 떠 있기는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고려를 하는 건 뭐냐면 내부 직원들의 추천이에요. 왜냐면 회사 직원이 추천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사람이 추천을 하는 걸 거기 때문에 필터링이 됐을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포지션이 열리는 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내부 직원한테 추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여기서 네트워크가 필요가 하겠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냥 뭐 인맥 관리 말고 정말 남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일로서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링크드인이라는 직장인 플랫폼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거기서 찾아보고 연락을 해보세요. 물론 뭐 다들 바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신을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놓지 말고 저라면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현직자, 재직자를 연락을 해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신입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경력직 그리고 이직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하는 거 바로 헤드헌터입니다. 제가 헤드헌터여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원자라면 정말 헤드헌터랑 잘 지내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공고들이 헤드헌터한테만 오픈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를 통해서만 지원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있고요. 그런 거는 회사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정보를 저만 갖고 있기도 해요. 이유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건 기업에서 비용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 사실 그냥 흔히 생각을 해서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더 저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채용 담당자를 두더라도 그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 저도 헤드헌터여서 정말 많은 이력서를 봤는데 정말 관련 없는 이력서가 솔직히 말하면 한 90%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다 필터링을 해주기도 하고요. 거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이랑 미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정말 맞는 사람인지 검증,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제가 1차 면접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은 헤드헌터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겨져 있는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돈을 내지 않아요. 헤드헌팅 서비스라는 건 기업에서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지원자는 돈을 내지 않거든요. 그럼 저 헤드헌터 모르는데요? 사실 헤드헌터를 찾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에 헤드헌터들 정말 많으니까 거기서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요. 뭐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저는 헤드헌터랑 경험이 안 좋아서요. 뭐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 모든 서비스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도 여기는 좋았는데 다른 데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저도 뭐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고 저한테 실망하신 분도 정말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완벽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 여러분들의 결에 맞는 헤드헌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시작을 하고 굉장히 오래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통해서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저랑 모든 클라이언트가 일을 하진 않을 테니까 저랑 일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저한테 팁을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자로서는 헤드헌터를 한번 충분히 활용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건 아마도 구인구직 사이트일 텐데요. 근데 그런 곳보다 만약에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이트 말고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이제 커리어 탭,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한번 보세요. 보통 이제 일이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구인구직 사이트는 가장 마지막에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웹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가장 먼저 올리고 거기서 안 뽑히면 이제 다음 구인구직 사이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어떤 특정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 기업에서 정말 채용이 있는지, 뭐 사실 매일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내가 지금 구직 상태라면 일주일에 한 번, 며칠에 한 번씩은 그 해당 회사의 채용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포지션이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서치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헤드헌터를 통하는 방법인데요. 이직 경험이 없으시거나 헤드헌터를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드헌터랑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럼 반대로 헤드헌터한테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후보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정보를 오픈하셔야 돼요.
뭐냐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력서는 드릴 수 없는데 좋은 정보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드리나요? 저도 보통 어떤 포지션이 오면 저희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서치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본인의 정보도 오픈해 주셨고 저랑 미팅을 하셨을 거고 얘기도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직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 계시고 정말 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내 정보를 오픈하기 싫다. 그러면 사실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헤드헌터를 통해서 좀 좋은 기회를 잡고 싶다 하면 헤드헌팅 회사에 내 이력서를 등록을 해두고 정보를 한번 받아보세요. 개인정보라는 건 동의가 있어야만 사실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등록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이력서가 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동의 없이 이력서가 나갔다 그러면 그 헤드헌터는 바로 손절하세요. 여러분들의 정보를 등록을 해놔야 여러분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력만 등록하면 되나요? 아니죠. 가끔 이런 질문들 하세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몇 명이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셀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셀 수가 없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이 헤드헌팅 업무라는 것도 물론 뭐 기술도 접목이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얼만큼 좋은 임프레션을 남겼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좋은 임프레션이라는 건 그 후보자가 정말 시장에서 좋은 밸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명확한지 어떤 곳을 또 이직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한 분들이라면 그럼 먼저 생각이 나죠. 만약에 뭐 제가 고객사 미팅을 갔는데 ABC를 해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 간혹 제 머리에서 바로 떠오르는 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분한테 연락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헤드헌터한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헤드헌터가 나한테 먼저 연락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정말 이직을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헤드헌터한테 먼저 연락해보세요. 왜냐면 헤드헌터는 정말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저 같은 경우도 매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두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제 메모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분들은 정말 오며 가며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억에 나요. 이건 마치 친구 관계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문득 생각날 때 연락 오는 친구랑은 그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헤드헌터가 아니고 정말 일반 직장인이다 라고 하면 정말 친한 헤드헌터 알아두고 그 사람한테 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시장 동향 어떤지 나의 커리어 방향 어떤지 이런 거 얘기해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잡포탈에 나와 있는 그런 채용 공고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발빠르게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이전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뭐 채용 공고를 알람을 받는 거 그거 정도는 내가 뭐 테크니컬 기술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뭐 현직자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헤드헌터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정보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기술이 대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인간적인 인터랙션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주니어 때 이제 이직 도와드리고 그 이후에 계속 연락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뿌듯한 거는 사람들의 커리어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그런 분 중에 어떤 분은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바빠서 통화를 오래 하면서 서로 간에 정말 진심 어린 안부도 묻고 꼭 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같이 챙겨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저를 통해서 한번 이직을 하셨고 또 저희 팀을 통해서 이직을 한번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같이 커리어를 이어나간다 이런 게 되게 뿌듯한 활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말하면 저도 처음에 이 헤드헌터를 시작을 할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헤드헌터가 별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네, 모든 헤드헌터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고 정말 좋은 분들을 찾으면 또 믿을 만한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헤드헌터뿐만이 아니라 현업에 계시는 현직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웰커밍하게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다면 커피챗이 됐던 뭐 콜이 됐던 그렇게 도와주실 분이 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웹사이트나 이런 거에만 기대지 말고 다양한 루트로 한번 이직에 대해서 알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